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수업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하는 건데, 저는 이를 나를 알면 수업이 보인다 라는 말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구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이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이유는 제가 강연자나 또는 강의자로 이 자리 앞에 서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발표 사례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점을 바탕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에 나온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요, 적을 수업으로, 그리고 나를 선생님 자신으로, 그리고 싸워도를 수업해도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말해, 수업을 알고 선생님 자신을 알면 100번 수업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업의 발표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순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년차 체육교사인데요. 제가 그동안 1년차부터 3년차 동안 겪었던 우당탕탕 수업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19년 1년차 때, 2020년 2년차 때의 제 평가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축구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2020년에는 배구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개가 사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40점 만점에 개인 평가 20점, 팀 평가 20점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축구 개인 평가의 경우에는 드리블 후에 슈팅하는, 그리고 배구 수업의 경우 개인 평가는 배구의 오버핸드 패스와 언더핸드 패스의 단순 개수를 측정하는 단순 기능 평가로 진행을 하였고요. 반면에 팀 평가 같은 경우에 20점으로 진행을 똑같이 하였는데, 두 종목의 변형 게임에 따라서 리그전으로 진행하여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순위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되돌아봤을 때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스스로는 만족한 평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학생들의 성장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결과만을 보고 평가했던 일회성 평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성장의 과정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는 나아가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수업 설계의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평가는 일회성으로 진행을 하였고, 또는 급관과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해 라는 것만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사실 전무했으며, 세 번째, 수업은 수행평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기록해 줄 때에는 운동 기능을 상, 중, 하로 나뉘어서 단순히 매크로를 돌리는 거지 라는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제 수업 설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내가 정말 체육 수업의 전문가가 맞기는 하나? 저는 체육교사로서 전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년차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들어서 다짜고짜 다른 선생님의 좋은 체육 수업을 찾아서 다녀보고요. 다양한 연수도 찾아서 들어보고 수업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찾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겪었던 가장 크게 느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체육 수업과 좋은 수업의 자료를 내가 갖고 있고 보더라도 그것을 내 수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찾은 제 답은 이것이었는데요. 좋은 체육 수업과 좋은 수업 자료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수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의 좋은 체육 수업이라 함은 종종 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에듀테크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의 이런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설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어떤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분이거나, 결국 그것을 내 수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에 강점이 있고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체육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 인터뷰를 간단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신가요?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강점으로는 경험이 많다,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등등으로 말씀해주신 반면, 약점으로는 경험이 적다, 나는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는 목소리가 작거나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나 또는 즉흥적이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점과 약점, 저희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약점이 진짜 약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한 가지씩, 도합 4가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저런 4가지 없는 놈들, 니들은 4가지가 없어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에 두고 있음을 명심해라. 세상은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피자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똑똑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네. 이 프로그램 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오. 나이트. 손 안 드신 분들, 계십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개그 콘서트의 4가지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 속에서는 4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인기가 없는 남자, 2번째, 촌티 나는 남자, 3번째, 키가 작은 남자, 4번째, 뚱뚱한 남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의 4명의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개그맨으로서 남을 웃길 수 있는 강점으로 활용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나의 약점이 진짜 약점이 아닐 수 있는 약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명문 중에 하나라는 맨유에 가신 그 스토리가 굉장히 핸디캡 같은 거를 많이 극복해서 그 자리에 간 거라는 느낌?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했던 것도 아니셨고 실제로 평발이시라는 얘기 들었는데 운동선수 치고는 이제 거의 평발인. 아까도 그 동판 발 있었는데 약간 발이 작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평발이 이제 잘 오래 걸으면 좀 많이 아프기도 굉장히 하고. 아프죠. 근데 그게 이제 평발이란 걸 나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 이게 평발이기 때문에 발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다 이게 축구를 많이 뛰어다니면 다 이 정도는 아픈 거구나라고 생각. 그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축구를 하면 아픈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스포츠라는 건 참 가장 치열한 경쟁의 세계잖아요. 그 포지션 하나와 이제 내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들어가고인데 좀 이렇게 저 쟤는 나보다 더 잘하네 넘기 힘들겠다는 그런 라이벌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갔으니 그거 없었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죠. 저 선수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이 팀에 있는 이유는 감독이 나를 데려왔고 뽑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축구라는 팀은 매년 자기 포지션에 똑같은 선수 잘한다는 선수를 계속해서 데려오고 내가 저 선수들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저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기를 내가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마한다고 저 선수처럼 저 선수는 그걸 잘하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저걸 더 잘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 장점을 얼마나 내가 보여주느냐 그걸 자주 보여주고 잘 보여줄수록 나에게 기회가 더 올 것이고 그러면 이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더 내 안에 그냥 야다운 걸 내 장점을 더 집중해라.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라는 축구 선수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함과 끈기, 체력이라는 자신의 강점으로 최상의 결과를 낸 또 하나의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강점을
극대화한 것이죠. 2019년 해고스랩이라는 기업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약점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반반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를 직급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는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탐구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일정을 받는 4년차 체육교사인데요. 보통 이 시기가 교직 간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시기이다. 또는 3년 동안의 이러한 교직 경력이 앞으로의 30년 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시기 동안 저는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일 때가 약한지에 대해서 탐구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4년차라는 짧은 교직 경력, 둘째, 배움을 좋아하는 저의 성향, 셋째, 디자인을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조금 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활동지나 뭐 그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MZ세대로서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옴으로써 어떠한 모바일을 활용해서 SNS로 소통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성향을 바탕으로 저는 어떠한 강점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4년차라는 짧은 교직 경력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도전의식과 창의적 수업을. 둘째, 저는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연구회와 연수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셋째, 디자인이라는 역량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여서 이를 수업의 활동지나 포스터 제작에. 마지막 넷째는 MZ세대의 특성을 살려 SNS로 소통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제가 수업을 설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움, 연구회 및 연수 참여, 그리고 이를 통한 배움에 대한 수업 성찰입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서 다짜고짜 찾아왔습니다. 올해 2년째 좋은 체육 수업 남연구회라는 연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는 제게 매번 배움의 순간이자 성찰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길러보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좋은 연수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한테, 내 수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수업에 대한 고민, 지식은 쌓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선생님이 스포츠 클럽에 대한 연수를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연수는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 클럽에 대한 관점과 사고의 틀을 아예 전환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전학공인데요. 저는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에 계시는 성남, 시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아예 문외한이었던 저에게는 이러한 전학공의 기회가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 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립된다고 하죠. 첫 번째,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요소를 도출해내며 이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인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기까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과정이었지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인고 준비할 때도 그냥 이거 시험 보기 위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때 가장 제게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요소를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요소가 의미가 학생이 보여주길 바라는 구체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하는데 저는 이 의미도 사실 몰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2학기 때 제가 진행했던 배구 수업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097-0310 네트형 경쟁의 유형별 경기 기능이라는 부분을 배구의 언더핸드, 오버핸드 패스로 그리고 스파이크 서브로 이렇게 도출하게 되었고, 과학적 원리를 과학적 원리로, 문제점 분석을 문제점 파악으로 이렇게 1대1 대응하면서 평가 요소를 도출해내고 이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인 평가 방법 선정하기까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하지만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러한 평가 계획 수립의 과정을 첫 번째 강점인 수업 성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요, 디자인을 특별히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수업의 활동지와 포스터 제작에 활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런 플랫폼은 누구나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 플랫폼일 것 같은데, 미리캔버스와 캔바, 핀터레스트라는 웹사이트를 사용을 주로 했습니다. 미리캔버스가 5월부터는 유료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캔버스와 비슷한 캔바라는 웹사이트, 그리고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핀터레스트,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의 배경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눕기딱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활동지들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학교 스포츠클럽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활동지가 1학기 때 진행이 됩니다. 1학기 때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20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기초체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였고요. 실내 수업과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스포츠클럽 활동지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클럽 100일장, 스포츠 영화 소개하기. 세 번째, 스포츠 직업 탐방.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을 주제로 만들었던 도쿄올림픽 활동지 시리즈, 그리고 스포츠용품 디자인하기와 웹툰으로 스포츠 체험하기 등등을 만들어서 스포츠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 지식, 태도를 함께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들의 이 활동지들을 모아서 스포츠클럽 활동지 전시전을 개최해서 스포츠가 하나의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터 제작에도 활용해 보았는데요. 2021 용인 학교 스포츠클럽 온라인 챌린지 포스터 제작을 맡게 되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교내 체육 행사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의 체육 수업에서는 활동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활동지의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학습자 주도적으로 수업 과제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 둘째,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반복적 설명을 줄이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을 높이게 하고,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의 계열성을 높이며, 마지막 네 번째,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활동지에 담아서 종합적 개발과 평가가 가능하게 의도하였습니다. 3학년 2학기 작년에 진행했던 배구 수업 활동지입니다. 이 배구 수업 활동지를 만들기 전에는 먼저 평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 제작을 하였는데요. 사례가 다음과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활동지는 배구의 오버핸드 패스를 평가하는 활동지입니다. 학생들의 손에는 이 활동지가 항상 들려 있는데요. 보시면은 A, B, C, D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성취 기준에서 유형별 경기 기능을 저는 평가하고 싶어서 오버핸드 패스를 둘이서 주고받는 거를 패스하고 싶어서 최종 단계인 2단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이 2단계만 넣었다면 2단계까지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인 2단계에서 오버핸드 패스를 하기까지 A단계에서는 환선으로 오버핸드 패스 해보기, B단계에서는 벽에다가 공 튀기면서 오버핸드 패스 해보기, C단계에서는 혼자서 오버핸드 패스 해보기, 그리고 네 번째 D단계에서는
농구 자유투 라인에 서서 포물선을 그리며 오버핸드 패스해서 골 넣기. 이런 식으로 최종 단계인 2단계까지 가기까지 과정을 모두 활동지에 담아 평가와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언더핸드 패스와 스파이크, 서브를 모두 이렇게 활동지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활동지 안에는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 자료와 함께 배구의 역사, 경기장에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 교과서에서 다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요. 경기장 라인에 대한 설명과 배구의 포지션, 그리고 규칙과 심판법까지 배구에 대한 기능, 지식, 태도를 모두 활동지에 담아서 종합적인 교육과 역량을 키워보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배구 수업 활동지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타바타 활동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 1학기 때 진행을 하고 있는 양궁 수업 활동지인데요. 이 활동지 안에는 역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양궁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 다음 양궁 능력 검정 시험을 활동지에 담아보았고요. 그리고 양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양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 밖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실내 사격과 야외 사격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원리까지,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활쏘기 방법 6단계를 활동지에 같이 담아서 똑같은 반복적 설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기 의도하였고요. 그리고 실제 자신이 사격을 했을 때 자신의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개인 표적지, 그리고 이제 단체전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체전 기록지도 함께 활동지에 넣어 보았고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표적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타바타 운동과 영업해서 타바타 양궁 표적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표적을 썼을 때 그 표적에 나온 꽂힌 타바타 동작을 합산해서 그거를 타바타 운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양궁 표적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밖에 양궁 빙고 표적지도 넣어서 양궁에 대한 항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표적지가 아니라 다양한 이런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활동지를 화면에 띄워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 사격하게 되는 이러한 기록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에 담아서 이렇게 누적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일깨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지 안에는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좋게 깔끔하게 만들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학습량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육 수업에서 활동지가 보조일 뿐 주가 되어선 안 된다. 칸 채우기를 하기 위한 도구로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은요. MZ세대 특성을 살려서 SNS로서 소통을 하는 것이 강점이었던 저는 이를 체육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수업에서 주고받는 그 의사소통의 쌍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SNS 특성이기 때문이죠. 둘째, 학교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수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궁에 대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거기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양궁 전문가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양궁 만드는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학교로 오셔가지고 체육생들이랑 연수도 진행을 해주시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SNS에 스포츠를 담아서 스포츠 일상화를 촉진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 속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인스타그램 GMSL이라는 인스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학교의 GMSL이라는 채널에는 학생들의 경기 일정, 그리고 체육 수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내에 있는 체조부가 있는데 그 체조부 학생에 대한 소식, 대회 일정 같은 거를 올려서 함께 스포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간 대항전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서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스포츠 일상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2학기 때 진행했던 학급 내 대항전을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생중계하면서 내가
언제나 보고 싶을 때, 내 친구가 운동하는 것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라와서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시작을 하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영상을, 하나의 영상을 자기가 나온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조회수가 200이 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것만 보더라고요, 자기 것만.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자기애가 강한 친구들인 것 같은데. 자, 오른쪽과 같이 실제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해설, 점수 카운팅, 방송을 잘하는 친구가 꼭 학교에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학년별로. 그리고 촬영 엔지니어와 학생 심판은 학생이 이렇게 진행하게끔 하였고요. 왼쪽과 같이 GMSL이라는 이 인스타그램 채널에 12월 13일 경기 일정, 3학년 3반과 5반의 경기 GMS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그것을 라이브로 생중계해서 학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경기는 여학생, 남학생 혼성 경기고요. 여학생은 원바운드가 가능하게, 남학생은 노바운드로 경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시 여기가 프로배구를 연상시키죠. 저희 애들 잘하죠?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애들 너무 잘해요, 진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저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해 배구부를 창단해내기도 하고 해외와 교내에서 열리는 이 배구 대회에 참가하고 개최를 하면서 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던 진행했던 수업 설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나다움을 바탕으로 강점 기반 설계, 나만의 강점 기반 수업 설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수업이라는 이 돛담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배를 타다 보면 바다로부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곤 합니다. 틈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돛이라는 강점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점을 만들더라도 평소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돛이 있든 없든. 하지만 어떠한 바람이라는 기회가 들어왔을 때 돛이 없는,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만 보고 보는 사람들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돛이라는 강점을 개발해온 사람들의 배는 이러한 바람이라는 기회가 찾아 들어왔을 때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나다움을 바탕으로 좋은 체육 수업을 향한 추진력을 힘차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